안녕하세요. 고전음악 오디세이 이정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심각하네요. 어저께 저녁 때 그냥 운동 삼아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 이제 벨블로바드를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이제 운동 삼아 이제 걸었는데 거기가 이제 평소 때 되게 이렇게 번잡한 거리거든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면 뭐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이제 주말인데도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들은 문을 다 열어놨지만, 손님을 받지는 않죠. 그냥 이제 그 테이크아웃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제 저 혼자 걷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사람을 마주쳐요. 마주치면은 뭐 그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서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하게 쓱 피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피해가면서도 이거 진짜 좀 별로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피해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제는 좀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뭔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정말 사람이 뭔가 인간의 그 정체성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뭘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사람이 뭘까를 생각을 할 때 그 헤겔이 썼던 책 중에 이제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아름다움의 세계를 논하는 거고, 그다음에 종교는 이제 선함의 세계를 논하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철학은 진리가 뭔가를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런 책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제 사람의 아름다움이 뭔가, 사람의 선함, 사람이 착한 게 뭔가, 그 다음에 사람이 진실에 접근하는 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런 것들을 예술, 종교, 철학에 우리가 좀 깊이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비발디 얘기를 하면서 또 음악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름다움이 뭔가 이럴 때일수록 아름다움이 뭔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아름다움이 뭔가 그 외부에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만 내가 가진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발디 봄의 3악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발디에 대해서, 작곡자 비발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밑으로 지나가니까요. 제 얼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발디는 아버지가 이제 조반 바티스타 비발디라고,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 사실은 바이올린을 취미로 했는데 산마르카 성당 관현악당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아주 굉장히 능숙한 바이올린 플레이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비발디의 아버지 조반 바티스타 비발디는 산마르코 성당 관현악단의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이제 바이올린을 잘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서부터 바이올린 연주가 아주 비발디는 능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 음악가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비발디는 음악가가 된 게 아니라 1703년 25살 나이에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죠.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서 그다음에 오스페달레 피에타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음악원인데 사실은 이제 음악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 아이들만 모아놓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이제 그 고아원의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취임을 하는데 이 그 고아원의 특징이 이제 여자아이들을 얘한테 바이올린과 이제 현악기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관현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연주에 감동을 하면 그 고아원에 이제 기부를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현악단에 있으면서 이 오스페달레 피에타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아이들만의 그런 이제 관현악단에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작곡 활동을 하게 되죠. 이제 가리키면서 작곡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쓴 곡을 거기서 이제 실험도 해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쓴 곡을 거기서 이제 뭐 연주해보고 다시 뭐 좀 고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환경이어서 거기서 이제 비발디는 굉장히 많은 협주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한 450곡 정도의 협주곡을 이제 작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비발디가 살던 시대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주세페 토렐리라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이 토렐리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름이 좀 생소한 바이올리니스트지만, 사실은 이 바이올린 곡을 이제 처음에 이제 확립하고 처음에 이제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한 작곡자예요. 그래서 그 토렐리의 그런 기술들, 작곡 기법들을 습득해서 이제 자기의 작곡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비발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비발디 봄을 처음 하는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리토르넬로 기법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토르넬로 기법을 이제 비발디가 자기의 곡에서 리토르넬로 기법을 이제 아주 씀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그 다음에 솔로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경쟁하면서 자기의 색깔을 이렇게 내는 이제 그런 기법을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발디는 사실 이제 콘체르토를 굉장히 콘체르토, 협주곡을 굉장히 확립한 사람, 협주곡을 발전시킨 작곡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비발디가 협주곡만 그렇게 많이 작곡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바로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인 장르는 오페라이죠. 오페라에서 모든 작곡자들은 다 이제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핸델도 굉장히 많이 오페라를 쓰고 그러는데, 비발디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50곡 정도의 오페라를 썼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페라들은 하나도 지금 상영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비발디의 선악 협주곡들은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사계 같은 곡은 아주 이제 최고의 협주곡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종교음악도 굉장히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글로리아라는 곡은 이제 꽤 많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발디를 생각하면 협주곡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협주곡을 확립한 작곡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발디가 쓴 사계는 그 콘체르토, 협주곡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협주곡이죠. 이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원래 이제 화성과 창의의 시도라는 그 12곡을 쓴 곡입니다. 이제 이 12곡 중에 이제 앞에 4곡이 사계예요. 근데 이제 왜 앞에 4곡이 사계냐면, 다른 곡들한테는 제목이 안 붙었는데 이 앞에 4곡만 제목이 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네트, 시가 써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했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도 이제 앞에 4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체르토 협주곡.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협주곡, 콘체르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혼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유명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제 음악 장르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소나타, 콘체르토, 심포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소나타는 뭐냐 하면은 피아노 혼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솔로 악기와 피아노 반주가 붙어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소나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나타는 원래 이제 어원은 소나레, 그래서 이제 노래하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뜻은 이제 song played by instrument, 그러니까 악기로 연주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로 연주하는 곡은 다 소나타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원래 어원은 그렇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제 피아노 혼자 연주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기 혼자 연주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반주가 붙은 걸 갖다가 이제 소나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콘체르토는 뭐냐면은, 콘체르토는 뒤에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솔로이스트가 서서 이제 협연을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콘체르토라고 하죠. 지금 사진이 나가니까 이제 그 사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포니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이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을 이제 심포니라고 하죠. 물론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거기서도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나타, 콘체르토, 심포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콘체르토라고 그러면 이제 콘체르토는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앞에 이제 솔로 악기가 이제 협연을 하는 건데, 이제 비발디가 살았던 이 바로크 시대에는 콘체르토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콘체르토 그로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지만 앞에 솔로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 그러니까 솔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그런 콘체르토, 그러니까 협연자가 많은 거죠. 이런 걸 갖다 콘체르토 그로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리피아노 콘체르토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오케스트라는 있는데 솔로가 없어요. 솔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걸 리피아노 콘체르토, 그럼 솔로가 어디 있냐? 이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이제 솔로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리피아노 콘체르토가 뭐로 발전을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고전 시대에 넘어오면서 심포니로 발전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콘체르토라고 생각하는 이제 솔로 콘체르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솔로가 앞에 한 명이 나와서 협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솔로 콘체르토라고 그러죠. 흔히 지금 우리는 이 솔로 콘체르토를 콘체르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콘체르토 그로소, 리피아노 콘체르토, 솔로 콘체르토. 예, 콘체르토 그로소, 리피아노 콘체르토, 솔로 콘체르토,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콘체르토라고 하는 것은 솔로 콘체르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보면 이제 3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는 그 협주곡 콘체르토는 이제 주로 3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악장은 빠르고 2악장은 느리고 3악장은 다시 빠르다. 이제 이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구성도 있냐? 있어요. 4악장도 있고 5악장도 있는데 이제 3악장이 이제 일반적인 구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일반적인 구성 3악장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비발디가 이제 만들었다. 비발디에서 확립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도 이제 비발디가 협주곡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악장도 마찬가지로 1, 2악장과 마찬가지로 그 소네트, 즉 시가 써 있어요. 이제 시가 어떤 거냐면, ним프와 목동들은 화려하게 빛나는 봄의 햇살을 쬐며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떤 스토리냐면 1악장 기억하시죠? 이제 1악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죠? 1악장에서 이제 봄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새들이 지저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이 막 녹아서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비가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새들이 지저귀고, 이제 이런 게 봄이 왔다. 이제 이런 봄의 특성들을 이제 봄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이제 그렇게 봄이 와서 화려하게 빛나는 봄에 이제 ним프와 목동들, 그러니까 이제 요정과 목동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뭐에 맞춰서? 피리에 맞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리라는 것은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주로 부는 악기가 있죠. 백파이프라는 악기.
이제 그런 악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악기에 맞춰서 이제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는 1악장을 기억하세요? 1악장 할 때 제가 그 리토르넬로 폼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돌아오는 리턴하는 폼을 리토르넬로 폼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3악장도 마찬가지로 리토르넬로 폼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도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R이라고 그러는 거는 리토르넬로. 이 리토르넬로는 뭐예요? 그냥 처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멜로디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는 뭐냐면 에피소드. 이제 리토르넬로 말고 이제 다른 멜로디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리토르넬로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토르넬로 2가 나오고, 에피소드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리토르넬로가 돌아오고 해서 리토르넬로 3 나오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3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리토르넬로 4가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리토르넬로가 1, 2, 3, 4 다 있지만 이 리토르넬로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 음악인데 이제 길이만 좀 축소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음악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우리가 리토르넬로랑 에피소드를 아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리토르넬로는 이제 튜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하고 솔로가 같이 연주를 해요. 이제 원래는 오케스트라만 해도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솔로도 같이 연주를 해서 이제 같이 연주하는 걸 튜티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에서 이제 솔로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동영상 같은 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리토르넬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솔로 오케스트라랑 같이 막 연주를 하다가 오케스트라가 이제 뒤에서 쉬고 첼로하고 이제 솔로만 같이 연주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만 한번 좀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리토르넬로 리토르넬로만 좀 다시 들어볼게요. 처음에 좀 들어보시면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솔로가 나온다. 이제 그걸 기억을 하셔서 이제 리토르넬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제 이 멜로디가 이제 리토르넬로의 딴따다단 딴띵 딴따 예 딴따다단 딴 예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솔로 파트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다른 악기들은 쉬고 뒤에서 이제 합시코드하고 첼로만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가 막 연주를 하죠.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리토르넬로하고 솔로 파트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주고받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 곡의 이제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항상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들어보는 거를 제 동영상에 같이 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게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표절에 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 동영상 밑에다가 그 곡을 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렇게 설명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 곡을 눌러보시면 이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비발디 사계를 이제 두 곡 정도 더 링크를 좀 할 생각이에요. 이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밑에 보시면 제가 곡을 써놨으니까 그거를 누르시면 그 곡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는 그 3악장만 들으세요. 제가 설명했듯이 3악장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연주자를 제가 링크를 하겠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안네 소피 무터가 이제 솔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네 소피 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강렬하고 아주 이제 좀 굉장히 여자지만 굉장히 남성적으로 연주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그 카라얀이 직접 합시코드를 치면서 이제 지휘를 하니까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주 더 음악이 더 좀 무게가 있고 아주 좀 파워풀한 것 같아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발려드 줄리아 피셔라는 요즘에 이제 그 젊은 바이오니스트예요. 근데 굉장히 사계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링크를 해놓고 밑에 이제 또 써놓을 테니까 꼭 이걸 좀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 들어보셔서 두 연주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한번 좀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에도 꼭 좀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